안녕하십니까. 알파프로 회원 여러분 및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저는 알파프로 대표입니다. 현재 시간 2020년도 6월 20일 토요일 오후 7시 4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토요일날 이 방송을 녹화했느냐, 많은 의구심이 들 테지요. 자, 이 내용은 우선 월요일 또 한 주를 준비하기 전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한번 나누기 위해서 녹화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금요일 새벽 다우지수가 마감이 잘 되었기 때문에 또 마감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우리 투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토요일이고요. 저희 많은 팀장님들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또 다양한 변수와 또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어떻게 해야 지금 구간에서 좋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또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황을 좀 보면서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다우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우지수는요, 전일 대비해서 0.8%가 하락한 25,871포인트에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약 208포인트 정도가 하락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조정이 받았던 모습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금요일날 저희가 좀 늦게 퇴근을 했거든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도 시장을 봤을 때 한 1.4% 막 계속 상승세를 좀 보이던 시장이 굉장히 좀 강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장 후반부에 대해서 갑자기 무너졌단 말이죠. 왜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느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너졌다라는 부분과 아울러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라는 이 테마, 코로나라는 이슈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또 발생되고 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진행형이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부분이 내성이 생기고는 있지만 내성보다는 더 무서운 부분이 있죠. 시장이 계속 잠재된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언제든지 이와 같이 밀릴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강한 모습을 보였던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코로나와 관련된 또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일부라도 노출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가차없이 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내용을 좀 보자고 하면, 일단 애플 스토어가 폐쇄를 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왜 폐쇄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 코로나 2차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애리조나와 플로리다에서 하루 기준 최다 감염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애플이 이들 지역에 포함해 사우스캐롤라이나나 노스캐롤라이나의 4개 주에서 11개 매장을 폐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애플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애플은,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애플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애플 매장인데, 이 애플 매장에서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왔다, 이렇게 막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이 제품을 훔쳐가면 그냥 냅둡니다. 이 보안 요원들이 있어도 대응을 하지 않고요, 직원들이 있어도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멀찌감치 지켜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애플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가 무엇이냐면, 매장 내에서 도둑, 사실 분실이 발생될 수 있지만 직원들과 또 내방한 고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애플은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될 때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도둑들이 그냥 싹쓸이를 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괜한 인사사고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코로나라는 부분이 확산이 되어지면 상당한 데미지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인사적인 문제에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장을 폐쇄하겠다라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 애플이 갖고 있는 정책을 이해한다고 하면 사실 큰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애플이 그러한 정책 변화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굉장히 좀 공포심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강한 매물로 출회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강한 매물들이 대형 거래량을 이끌어내면서 시장을 하락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증시를 좀 지켜보자면 다우지수가 한 0.8% 정도 하락 조정을 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0.3% 정도의 강보합선상에서 보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플의 주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애플의 주가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이 사항을 좀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국 주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비슷하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흐름이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주요 주도주가 있는 가운데 주도주가 시장을 땡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군들이 조금 순환을 도는 그런 구조인데 특히 뭐 업종들은 뻔하죠. 뭐 IT, 전기전자, 반도체, 그 다음에 백신 관련돼서 바이오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로 이끌고 있는데 역시 애플 또한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휘청하는 모습은 있지만 계속 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이슈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때문에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의 분위기 그 자체는 아주 크게 받아들였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가의 움직임들, 특히 다우지수와 같은 경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는데 방금도 제가 하는 행위를 보셨겠지만 분명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 애플의 주가는 다우지수가 아니라 나스닥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나스닥 지수에 애플이 편입되어 있는데 다우지수가 밀렸단 말이죠. 왜 다우지수가 밀립니까? 제가 설명 많이 드렸는데요. 다우지수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장 전체, 경기 전체를 반영한다고 봐야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술주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편차가 좀 발생됐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의 움직임이 좀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좀 무너지는 현상이 좀 있었고요. 뭐 유럽 쪽 주가, 독일 쪽 주가의 움직임들도 뭐 그냥 괜찮았습니다. 강보합선상에서 차분하게 마감이 됐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장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도 이제 강보합선상에서 차분하게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상해지수의 움직임들, 그 다음에 일본의 주가 움직임들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죠. 특히 이제 상해 주가 흐름이 직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면서 시장 자체가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내재적 위험에 대해서 시장이 적극적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를 다시 한번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는 5일선 단기 이평선이죠. 단기 이평선이란 건 뭐냐면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기 이평선 5일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고요. 길게 달으면서 찍고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좀 모양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망치 형태라고 하죠. 망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좀 치고 올린 모습은 좀 좋은데 지금 저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108포인트.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시장의 중심이 2110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110포인트를 계속 시장은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지켜야 될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내고는 있지만 이 지켜냄이 시장을 분위기를 개선하지는 못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박스권에서 등락만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코스닥 또한 730포인트 구간대를 여전히 지지를 하면서 동일하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추세를 돌리고는 있지만 추세를 돌린 모습을 보시다시피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직전 고점들을 넘기면서 랠리, 상해지수처럼 랠리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해지수를 좀 같이 보시면 여기는 치고 나가면서 캔들을 만들고 뻗어나가는 힘이 보이는데 우리는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 뻗어나간다는 느낌은 확실히 없습니다. 이 뻗어나감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아직까지 강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놓여져 있지만 강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현재 시장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략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강하게 매수세를 가동하셔서 주식을 모으는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매번 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의 모습을 좀 보고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브리핑 해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연구 분석을 해본다면 지난주에 해드렸던 시황 분석이나 또 지지난주에 해드렸던 시황 분석이 현재 시장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상했던 그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음 방향성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시간에 쉬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 분석을 더 하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 분석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자리에서 시장은 이젠 다음 방향성을 결국 결정하기 직전에 임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바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윤곽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향성으로 시장이 나아갈 것이냐라는 점에 좀 고민이 생기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위쪽, 상단 쪽에 놓여져 있는 이런 매물층들을 강하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층에 대한 저항이 계속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매물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 미국 주가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위험 요소만 감지가 된다고 하면 바로 시세가 전환돼서 매물화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주의가 요구된다라는 생각은 일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는 요구가 되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시황, 이번 주 시황에도 그랬습니다만 2110포인트라는 이 강력한 지지선을 아직은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해서 지금 자리가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적으로 어떠한 요소, 어떠한 포지션들을 크게 키워서 대응을 한다는 관점보다는 좀 여백을 만들어 놓고, 여백이라는 얘기는 현금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여백을 만들어 놓으며 다음 구간을 준비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분석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면 지난 한 주의 내용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난 한 주간 흐름을 보면 5일을 딱 끊으면 되겠죠? 이 5일의 모습을 보면 개인 투자들이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6월 16일 날을 하루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1조 2천억 정도를 샀고요. 여기서 1,500억을 샀으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만 매입한 자금이 거의 1조 4천억이 되고요. 거기에 여기가 한 3천억 정도가 되니까 1조 7천억. 그 다음에 이 구간까지 하면 거의 1조 한 8천억에서 9천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거의 9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매입을 하는 동안 사실 기관과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잘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 투자들은 반대로 6월 15일 날 한 4,700억 정도를 팔았고 1,000억 정도를 샀으니까 한 3,700억을 판 거 아닙니까? 3,700억에서 그리고 다시 한 530억을 팔았으니까 4,200억 정도 되고 다시 1,600억 정도를 팔았으니까 6,000억 정도가 대략 됩니다. 한 468억이 있으니까 5,800억, 900억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도 7,600억, 그 다음에 4,800억, 3,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00억 정도 했으니까 4,000억 정도. 그리고 여기서 한 3,000억 되니까 한 7,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개인 투자들이 매입한 물량만큼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수급적으로 사실 굉장히 좀 비이상적이죠.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 시그널적인 면에서는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자리가 반가운 소식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나쁘다, 이 개인 투자들의 매입세가 나쁘다라고 평가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 상승장을 주도했던 것이 누구죠?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투자들이 상승을 주도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종목을 샀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전개 과정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통상적으로 매도를 이와 같이 전개를 했을 때는 나쁘다라고 보통 말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왜? 개인들이 상승을 주도했던 4월 장세, 5월 장세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 개인 투자들이 그만한 힘을 보이면서 시장을 랠리를 이끌어낼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은 든다. 왜 그러냐면 4월, 5월에 매입했던 개인 투자들은 이젠 차익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고 또 실제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죠. 뭐 6월달 시작과 동시에 한 1조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것처럼 이미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미 매물 소화 과정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개인 투자들인데 이 개인 투자들이 과연 1400, 1600대의 느낌과 2100포인트에서의 느낌이 과연 같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은 좀 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매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환율적인 측면도 외국인들이 좀 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좀 대외적인 변수가 좀 어지럽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환율이 재차 좀 올라주면서 외국인들이 좀 진입하는 데 있어서 좀 무리가 따르는 요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가담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측면들을 다 고려했을 때 분명히 좀 지금 보면은 시장이 갖고 있는 체력은 강세에 대한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되겠지만 그와 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분위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분명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젠 이번 주간 동안 박스권을 치면서 숨을 골랐던 시장이 다시 방향성을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해서 또 지켜봐야 되고 좀 대북 리스크에 대한 문제도 있죠. 지금 대북 리스크가 뭐 북한에서 다시 삐라를 좀 뿌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워낙 높은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정도는 정치적인 시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무력적인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또 시장이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도 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요구된다. 근데 그 점 자체가 워낙 랜덤하게 발생될 수 있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북한에서 실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추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점들이 빌미를 삼아서 시장이 좀 강하게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이 시장이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평상시와 같은 만큼의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고 또 종목들의 움직임들 좀 무덤덤하고 하다 보니 상당한 고민에 빠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너무 급하게 하셨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간은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시장이 쉬었던 구간이죠. 쉬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이 적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맴맴 돌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다시 재확산되는 구간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재차 전략적인 측면, 흐름적인 측면들이 모두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구간들을 좀 준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이르게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이런 전략,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다. 오히려 그런 조급한 마음들은 오히려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저들,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까. 빨리 조급하게 해서 투자들을 빨리 시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좀 나쁜 전략이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점들에 우리가 굳이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추세를 전환하거나 하지를 못하고 역시나 이 하단부에서의 답답한 움직임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좀 답답한 움직임, 다시 말하면 무거운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즉슨 아직 시장을 이끌 만한 대장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삼성중공업 우선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거의 하한가를 갔는데 이날 거래정지를 하루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개장이 되면서 96만원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종가가 59만원이에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가 밀렸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선주가 움직이는 장세는 비정상적인 구간이고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안 봐도 드라마죠. 결국은 빠진다는 거죠. 한번 치고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자리를 돌아가는 것이 시장의 생리다. 왜? 여기에서 갖고 있던 주체는 분명히 팔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을 바꿔도 나도 팔고 싶은데 시장 들고 있는 사람이 안 팔겠다라는 논리는 틀리다는 거죠. 더 간다 이런 논리도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선주들에서 변화가 벌써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시장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재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서 돌아오는 이번 주 시장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알파프로도 지금 이 인공지능이 상당한 빅데이터들을 모아서 현재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결국 이제 인공지능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과정들을 모두 다 정리해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 빠른 변화를 예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구간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지만 또 하나의 위기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이제 저녁시간 한 8시 6분이 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지 약 한 20-30여 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더 반영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했던 내용 중에 비판도 좋고요. 또 좋았다고 하시면 좋았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좀 주시면서 상호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전략들을 항상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영상이 올라가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PC로 알림이 가기 때문에 그 알림을 보시고 그 누구보다 이 내용들을 빠르게 청취하시면서 다음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좋아요와 구독도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젠 주말입니다. 저희도 오늘 여기까지 한 주의 일을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좀 다시 리프레시 한다는 느낌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이후에 월요일장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주 또 힘들 내시고 시장의 움직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시장을 주도하고 또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장의 중요한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는 현명한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프로였습니다.